3강 판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지구의 내부 구조는 지구 중심에서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을 하면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여 약 0에서 100km까지는 암석권, 다음 100에서 400km까지는 부분 용융된 영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은 연약권과 다르게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권이 우리가 말하는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알아보자면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은 해양판,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물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판부터 살펴보자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판, 다음 아프리카판,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다음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에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다음 작은 판들을 살펴보자면 아라비아판, 필리핀판, 카리브판, 나즈카판, 다음 남극을 구성하고 있는 남극판이 있습니다. 먼저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판이 서로 벌어지거나 앞쪽 판이 뒤쪽 판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여 판이 벌어지거나 대각선으로 판이 이동하여 판이 벌어지는 경우 모두 발산형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를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판에 가로막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에 의해 형성되는 단층은 정단층입니다. 결국 이렇게 장력이 발생하게 되다 보면 대륙판이 갈라지게 되고 V자 모양의 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V자의 홈을 열곡이라고 하고 이 열곡이 띠처럼 이루어진 경우는 열곡대라고 합니다. 판이 계속 갈라지게 되다 보면 결국 멘틀이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을 만들게 되고 이때 멘틀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판이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은 100km 이내이므로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경우 똑같이 V자의 홈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열곡이라고 하고 이때 이 열곡이 띠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령이라고 합니다. 대륙판이 갈라진 경우는 열곡대, 해양판이 새로 생성되어 만들어진 경우는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새로 만들어진 해양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이 상승하여 가운데서부터 판이 만들어지고 이 판이 양쪽으로 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A와 B의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서부터 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벌어지게 되다 보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경우 A판의 경우가 B 지각의 경우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퇴적물의 두께를 살펴보면 A판이 형성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퇴적물이 더 두껍게 쌓여 A판의 경우가 B판의 경우보다 더욱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적물의 나이를 보자면 당연히 A가 형성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A 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나이가 B 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나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동쪽에서 판이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사이에서 이미 대륙판이 모두 갈라져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홍해, 다음 태평양의 동쪽에 위치하는 해령, 다음에 대서양을 가운데 분포하는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위에 섬이 하나 분포하게 되는데 이 섬이 갈라지고 있는 아이슬란드 열곡대입니다. 이상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이나 하강이 없이 판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즉 판의 생성과 소멸이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판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경우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판이 서로 엇갈려서 생기는 단층은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보존형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갈라지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멘틀의 상승이나 하강이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은 판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또 여기 해령 같은 부분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가로로 된 이 부분, 판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보존형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판이 서로 만나거나 앞에 판이 뒤에 판보다 느리게 움직여서 판이 만나게 되거나 대각선으로 판이 만나게 되는 경우 모두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쪽의 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섭입형 또는 들어가지 않는 충돌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섭입형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해구, 호상열도, 습복, 산맥 등이 생기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는 해구, 호상열도만 생기게 됩니다.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 서로 밀도가 작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로 이 경우에는 습곡 산맥만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게 되면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판이 결국 수렴하다 보면은 밑으로 온도가 높아져 결국 소멸하게 되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역단층이나 습곡의 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얕은 곳에서 천발, 그 다음 중발, 깊은 곳에서 신발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이 들어가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져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이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여 화산을 만드는데 이때의 화산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과 부딪혀 들어가는 입구, 이 수심이 깊은 곳을 해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일본, 그 다음에 안류산이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와 똑같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게 되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는 마그마가 형성되어
위로 올라 상승하여 만들어진 지형을 호상열도라고 했지만 아래의 경우는 바다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호상열도라고 부르지 않고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양판이더라도 밀도가 큰 해양판, 작은 해양판이 있습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수렴하게 되고 결국 판의 소멸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우와 똑같이 천발, 중발, 신발의 지진이 발생하고 마그마가 형성되어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지형은 모두 호상열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습곡산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따서 밑에 그림을 보면 A판과 B판의 밀도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A판과 B판이 수렴하는 경우 밀도가 더 큰 판이 밑으로 수렴하게 되고 밀도가 더 작은 판에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그림에서 보면은 밀도가 더 큰 판은 B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해양판이 존재하게 되고 이때 수렴하는 경우 해양판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해양판이 모두 수렴하게 되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해양판 위에 있던 퇴적물들은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해양판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성되게 됩니다. 이 경우 판과 판이 부딪혔기 때문에 천발에서 중발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때 습곡산맥이 쌓여서 마그마가 형성되더라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수렴한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들에 대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만들어진 일본 해구, 이때 같이 만들어진 호상열도가 대표적인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류산열도, 이 부분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만들어진 호상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만들어진 습곡산맥의 경우는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수렴하여 만들어진 페루 칠레 해구가 여기 있으며 이때 남아메리카에 생기는 안데스 산맥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만들어진 습곡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만나는 이 부분, 이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인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수렴하여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의 경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